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잠을 굉장히 좀 적게 잤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는 2시간 정도. 물론 이제 뭐 그때 제가 인생의 어떤 진력을, 에너지를 진짜 진기를 좀 소모한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현재 굉장히 좀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쇼트 슬리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흔히들 쇼트 슬리퍼는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뭐 인류의 2~3% 정도가 그렇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20년간 수면을 연구하신 의사님께서 실제 이제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잘 연습한다면 90% 이상은 쇼트 슬리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는 방법을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한테 그 책을 받아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가지군요. 8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의 가치가 어떤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들 있죠. 이때는 그 10분이 저녁이나 밤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압박을 받는 상황의 시간, 1시간 정도의 가치가 있다.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새벽에 내 어떤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 인생의 가치가,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수험생분들은 내가 일어난 직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언제 일어나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과 수단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가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든지 평소보다 뭔가 이제 2~3시간 일찍 일어났을 때 할 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소위 아침형 인간이라는 걸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잠을 본격적으로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누웠을 때 좀 뭐가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수험생분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불안한 것들이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 제 책에서도 소개를 드렸고 영상이나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안 노트를 작성해서 왼쪽에는 저의 불안함들, 오른쪽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쭉 적어보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침대는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그러지 말고 불안 노트를 써서 한번 누워가지고 잡생각 드는 것들 한번 글로써 한번 해소를 해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기 같은 거,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하루를 좀 알차게 살아가고 잠도 좀 컨트롤 잘 하시는 이유도 아마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가 바로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좀 바뀌었죠? 맞아요. 스마트폰을 누워서 보기 위한 장소로 바뀌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누워서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자는 시간과 자기 위한 시간과 쉬기 위한 시간을 좀 나눠서 써요.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쉬어야지라고 할 때가 있고, 저는 하루를 진짜 빡세게 사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잘 거야 라고 해서 핸드폰을 딱 멀리하고 놓고 자는 때가 있어요. 핸드폰 하다가 잠드는 경우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술 먹고 이제 뭐 그럴 때 좀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워서 휴식 취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부터 잔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핸드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고 인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누워서 이제 뭘 하면 좋느냐. 이때는 우리는 자기 각성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일 8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꼭 재밌게도 7시 한 52분, 54분쯤 눈이 떠져요. 그러면 조금 더 자고 싶다 이러다 이제 보통 뭐 8시 한 15분, 20분쯤 일어나서 좀 그르치는 때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생체 시계가 어떤 무의식의 컨트롤로 활성화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알람 맞춰놓고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 5시에 일어나야지 이거를 자꾸 좀 자각하면서 이제 잠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생체 시계를 컨트롤하는 무의식으로 그런 연습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맞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깬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소개드린 다른 이제 시간관리 책에서는 아침에 시계를 알람 하나만 맞추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효과가, 저는 이런 게 자기각성의 어떤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 눈을 딱 뜨면 뭐가 일단 생각이 나시나요? 아, 눈 따가워. 더 자고 싶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자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 박차고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3시간 잘 때는 침대 끝에서만 잤어요. 굴러 떨어지면은 제가 손을 짚고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요게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침대 한가운데서 이렇게 몸 다 펼치고 누워서 자면은 사실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몸을 조금 괴롭히면서 자는 것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3시간 정도 이상만 딱 자면은 그때부터 이제 논렘 수면이라 그래서 뇌가 쉬는 어떤 그런 진짜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마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3회 배수로만 자면 된다라는 말을 믿었었거든요. 저 어떤 의학 저널에서 한번 봐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내가 3시간 이상 잤다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는 사실 게으르고 일어나기 싫은 나의 어떤 변명,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한 행동일 수 있다. 사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과감하게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바로 일어나는 방법을 조금 택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5분 정도만 잠을 자도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좀 많은 만족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딱 한 번만, 2번, 3번 계속 자면 8시에 맞추고 11시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딱 5분은 더 자겠다. 알람 5분 뒤로 맞춰놓고 그때는 진짜 일어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변호사님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집중력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너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면 사실 공부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10년을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쟁자들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저는 집중력이 좋든 안 좋든 공부를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그런 머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중력이 안 좋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집중력이 안 좋나? 몸이 피곤한가? 몸을 덜 피곤하게 해야겠다 해서 잠을 많이 자게 되거나 휴식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삶을 걸고 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필사즉생의 각오로 좀 내가 진짜 강하게 집중해서 좀 비장하게 그렇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의 어떤 출발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비장한 각오를 조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제 같은 것들 수면 영양제라 그래서 가바라는 게 있어요. 가바라고 GABA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글리신 이런 것들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따로 먹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3시간 전에 자기 전 3시간은 공복이어야 된다.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또는 술을 흡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깊은 수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또 이 책에서 잘 때 온도 같은 것들 계절에 따라 그런 거 그다음 베개는 뭘 써야 되고 향은 어떤 걸 하면 좋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 내가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수험생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걸 이 책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뭘 권해드렸죠? 맞아요. 처음으로 졸리면 일어나서 공부를 해라. 바로 누워 자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서라도 공부하는 강의나 끈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내 인생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졸린다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저는 누워서 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앉은 채로 그냥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정확히 14분 정도 잤는데 15분 자면 너무 많이 잔 것 같아서 10에서 20분 정도 자는 걸 여러분들 낮잠의 종류가 이 책에 5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냥 넓게 보면 파워냅이라고 하죠. 맞아요. 낮잠을 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낮잠 자면은 그 결국에 그만큼 더 자고 일어나는 게 좋지 않냐 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낮잠 잔만큼의 효과를 거두려면 밤에 잠자는 건 2-3시간을 더 자야 되지만 낮잠은 10에서 20분만으로 거의 똑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는 낮잠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수면실도 좀 만들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 고도의 성장기 시절에 낮잠 따위는 자면 안 되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좀 퍼뜨린 게 있는 것 같다. 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지적을 조금 귀 기울이셔서 파워냅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낮잠
절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여도 공부는 된다.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눈이 감긴다고 하면 앉은 채로 10분, 20분 낮잠 꼭 자주세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진짜 목 디스크 생기고 건강에 악화가 되면 어떡하죠? 공부 10년 하실 건가요? 공부는 짧게 진짜 1년에 끝내는 게 고수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 조금 병원 다니거나 치료하면 되죠. 아니면 목베개를 쓰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그만 고민을 가지고 인생에 더 크고 중요한 주제들, 고민들을 이렇게 좀 전도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글쎄요, 어느 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물론 공감은 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습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면 되냐면은 처음부터 잠을 확 줄이지 마시고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분 단위로 좀 줄이면 좋은 것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4시간 자는 사람이면 내일은 3시간 45분 그렇게 해서 좀 살아보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뭐 3시간, 너무 저를 기준으로 했나요? 그 다음 3시간 30분.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7시간 자는 분 같으면 6시간 뭐 45분 이렇게 해서 한번 자보시고 좀 줄여지면 6시간 반 이렇게 15분 단위로 줄여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만의 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누적해서 일주일에 2번까지는 뭐 조금 더 자는 뭐 10분, 20분 더 자는 예외는 인정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틀 연속으로 내가 그런 실패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안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쇼트 슬리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에 기대서 인생에 대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꿈과 성취를 위해서 잠시의 기간 동안 고생하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내가 직시를 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님 그렇게 하면 건강상해요. 빨리 죽어요.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뭐 현재 나와 있는 식품 같은 것들 다 가려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고민이 더 시급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 진정한 꿈을 위해 진력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 넓은 견지에서 한번 봐주시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또는 자기 개발 생활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